안녕하세요. 친환경기술연구소의 정탄소장입니다. 오늘은 고급 농업을 위한 유용 미생물 및 수용성 비제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용 미생물하고 수용성 액피, 이걸 가지고 벌써 저도 한 20년이 돼 가는데, 액비 제조기 전문적인 회사의 대표적인 회사, M 회사와 S 회사의 연구소장을 한 10몇 년 했습니다. 12년 정도 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느끼고 또 이때까지 강의하러 다니면서 했던 것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을 갖다가 개선해 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해드리면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5분 개발을 하고 개발의 1단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한 10대 정도 같이 한번 해가 같이 개발을 하자고 제안하려고 합니다. 지금 농업은 왜 보면 수탈에 가까운 농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너무 생산력 위주로 하다 보니까 토양에서 수탈에 가까운 형태의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양은 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요새 이 사태가 없더라도 농촌을 지원하는 젊은 인력이 없습니다. 토양도 늙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좀 퇴보하는 느낌도 솔직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농업은 고급 및 안전 농산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비자는 또 좋은 거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농업을 종사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외국에서 오는 계절 노동자가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좋게 꼭 먹고 안 먹고 할 수 있는 농사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밖에 안 되게 될 수밖에 없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과 인간 모두 유용 미생물 없이는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식금을 늦게 보면 더 알 거예요. 왜는 왜로 잡는다고. 미생물로 인한 문제는 미생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관주, 어떤 애가 뿌려주고 간단하게 어떤 절차로 영양을 공급해주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액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액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주를 비롯한 이런 쉽게 줄 수 있는 장치적인 공급 방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제가 전국적으로 사과를 드려야겠네요. 내가 죄인입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처음 생겼는 게 충남 보령시 미생물 공급이 아마 전국적으로 최초일 겁니다. 그 예비 작업으로 저도 상당 기간 거기에서 미생물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하러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럴 때 좀 더 욕심을 내 가지고 집단 시설보다는 개별로 좀 하게 하려고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많은 액비 제조기를, 미생물 배양기를 대형을 설치해 줬지만은 사용처럼 되고 있지 않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참 이건 모순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자동화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겠다. 또 토양이라 하는 건 우선 경작성이 30cm 정도 되니까 그 토양을 따지면 엄청난 미생물이 있습니다. 한두 말 갖다, 천평에 한 말 갖다 부어줬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충분히 부어줘야 되고 충분히 우점될 때까지는 무한정으로 준다는 각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충분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또 효과가 될 때 효과가 납니다. 이제 내가 한 잘못을 내가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 5,900리터 미생물 배양기 가격으로 1,000리터를 배양하자. 1,000리터 같으면 한 2,000평 이하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미생물은 미생물 자체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미생물 양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경토 중에 한 300mm, 30cm 정도가 경도청입니다. 배아래에 보통 300평이라고 하죠. 100m, 100m 곱하니까 10,000회배가 됩니다. 만 회배에다 다시 또 0.3을 곱하면 한 3,200, 3,000입방메타 정도 됩니다. 1cc에 10억 마리 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나쁘든 좋든 그게 상당히 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점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미생물량이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이 계산에서 나타납니다. 미생물이 우점될 때 새로운 농업 환경이 됩니다. 토양에 미생물만 주면 안 됩니다. 미생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배지가 필요하고 온도, 환경이 필요합니다. 또 습도도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우선 토양에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탄소칩, 탄화 평년환계나 아니면 탄화칩 이런 탄소분을 충분히 넣어주기도 해줘요. 그 미생물 메디아가 돼가지고 미생물 칩이 돼가지고 미생물이 살 수도 있고 휴식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탄소원을 공급한다. 바로 유기물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됩니다. 유기물은 영양원으로도 사용되지만은 또 반대로 개들이 살 수 있는 하나의 휴식처로도 사용. 제가 여러 가지 액비 제조기를 갖다가 두 회사에 있으면서 만들어 했는데 왜 난데없이 지금 와서 내직성의 발표를 만들어야 하는가 라고 왜 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재료 중에 보면 반대되는 재료, 특히 칼슘이 FE를 많이 융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스텐탱크에다가 석회를 넣어가지고 해보면 점식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스테인리스도 칼슘에 취약하다. 점식 현상이 발생한다. 배지의 종류에 따라 내화학성이 요구된다. 아마대에 보면 산성을 쓸 때가 있고 알칼리를 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칼슘 같은 걸 하면 알칼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또 미생물 배양을 하면 pH가 3.5, 또 우리가 다른 물질을 섞으면 2.5까지도 내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식성이 있어야 거기에 있는 성분이 용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식성 FRP를 사용하게 됩니다. 온도는 100도씨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100도까지 끓일 필요는 없지만 7, 80도를 유지하고 살균할 수 있는 능력은 가져야 됩니다. 자, 구조 성면은 내식성 자재로 내부에 간접 가열과 직접 가열할 수 있는 히터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직접 가열할 수 있는 히터를 갖다가 유기물을 넣은 상태에 타버립니다. 그게 스케일이 끼어버립니다. 그럼 상시 가동할 때는 35도 정도 유지하는데, 그럴 때 하는데 계속 열을 해버리면 스케일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 못 쓰게 됩니다. 이 못 쓰게 되는 것을 해가 교체해줘야 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븐에 새로 해가지고 간접 가열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가 내부에 설치가 되게 되고, 또 중간에
그 망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액비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재료가 걸쳐져 야 됩니다. 너무 밑에 깔려도 안 되고 또 어떻게 위로 올릴 수도 없고 그 넣어두면 충분히 액비가 생산이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반은 저희가 옛날 한 2, 3년부터 하는데 이렇게 역순으로 하면 밑에 침전되는 게 그게 되는 게 위로 올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적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재료를 올려놓을 수 있는 장소를 설치, 액비 제조 시에 중앙에 재료가 있게 되어 용출이 쉽게 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내부 부속품은 STS 304, 그 스테인레스 304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 액비 제조에서 호기로 할 때의 효과도 있고 현기로 할 때의 효과가 있습니다. 호기로 할 때는 빨리 됩니다. 시간이 그 미생물들 강력. 그 대신에 호기 할 때는 안에 있는 성분들이 질소 같은 게 용탈돼 버립니다. 그런데 현기는 공기마저 땡겨 버립니다. 공기에 있는 성분마저도 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더 증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비효가 높아집니다. 그 액비 제조기에는 현기는 또 시간이 요구됩니다. 좀 장기간 하다 보니까 한목에 많이 만들어가서 통에 나누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한기 때는 이런 현기 제품을 만들어다 가지고 놔두고 가동 중에는 미생물 배양이나 또 급하게 할 수 있는 호기 배양할 수 있는 걸 갖다 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호기도 한목에 계속 공기를 주는 것보다 간을 포기가 유리합니다. 조정 판넬을 자동으로 해서 필요한 걸 갖다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수농장이나 대규모 농장을 위한 미생물 및 액비 생산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이럴 땐 충분한 물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 토양에 비료를 줄 때도 미생물과 함께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컨설팅 농약 칠 때도 미생물하고 같이 줘라.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 비료 줄 때도 화학 비료 줄 때도 미생물에 녹여줘라.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미생물 잔사, 부산물 등을 이용해가지고 액비 만들어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자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액비 제조기를 대용량 액비 제조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는 현장으로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대가 되게 우리 한 대는 저희들이 있으니까 15대가 되도록 해가지고 그 중에 10대를 제가 한번 새롭게 공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산도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내 제품이 무엇이 있는가를 갖다가 느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제 강의를 기술센터에서 들으신 분들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아는 셀레늄이나 어떤 특정 성분 그 단위는 거의 ppb 수준입니다. 그 작은 가지고 기능성 식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미네랄이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또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특정 판매자, 어떤 회사 이름을 대서 미안합니다. 이마트나 아니면 이런 어떤 대량으로 팔 수 있는 라인에다가 연결하도록 한번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생산할 1차 10분에게 특가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가격이 3톤은 550만원, 2톤은 1톤은 350만원으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옛날에 스테인리스 제품의 약 한 3분의 1 가격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10대를
1차 그룹을 만들 수 있는 팀들에게 20% 할인해 가지고 공급하려고 합니다. 같이 생산 공동 판매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리대로 우리나라만 있는 특 브랜드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액비 제조 이런 것도 제조를 또 하고 강의도 다닙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농가의 이야기를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이상 구독자가 되어야 그런 걸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중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